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진 걸로 해달라고 원정우 씨가 맨날 부탁해가지고 맨날 문자가 아침부터 오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저 이그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압니다. 저도. 네. 재밌는 상이죠. 이그노벨상은 이그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예. 이그노블. 예, 이그노블인데 이제 네. 노블 L-E를 뒤집어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죠. 그렇죠. 노벨에서 L-E를 뒤집으면 노블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그노블. 예. 네.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이죠. 패러디죠. 네. 네. 근데 재밌는 상이고 이게 이제 나름 권위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미 27년의 권위를 자랑하고 네. 이 바닥에서는 이제 과학자들도 실제로 많이 참여해서 시상 및 수상을 하는 그런 행사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별걸 다 연구했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노벨상 발표 한 1, 2주 전에 미리 김 빼는 거죠. 선제적으로 김 빼는 거죠. 김 빼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조건 그러니까 수상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네. 할 수도 없거나 해서도 안 되는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이게 공식적인 이제 자기네들의 모토입니다. 게다가 상도 여러 개 분야에서 줘요. 10개 분야에서 수상을 네. 지금 하고 이게 있죠. 한 사람한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네. 나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에서는 웃겨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좋다. 네, 그렇죠. 네. 뭔가 한 번 웃고 의미까지 있으면 좋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7년째 주고 있는데 이그노벨상 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모여서 회의 같은 걸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서로 자기를 추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인데 일설에 따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네. 진짜 노벨상. 네. 그리고 과학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고 이런 다음에 일설에 따르면은 최종 선정은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본대요. 네,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뭐가 제일 웃기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한다는 이 얘기가 상을 있고. 만든 사람도 가공인물이에요. 네. 무슨 시우스. 이그나시우스 노벨 이런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알프레드 노벨 진짜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의 친척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분의 유산으로 이 상을 창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하지만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가공인물이에요. 네, 유산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년 수상자를 선정을 하죠. 이렇게. 근데 올해 이제 수상이 이루어진 거죠 또. 올해 누가 받았습니까? 올해 이제 10개 받았지만 재미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에 기억나는 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 상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물리학상이 무척 흥미로운데 네. 고양이가 고체임과 동시에 액체라는 주장을 펼친 프랑스 연구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의 재미있는 점은 항상 논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몇 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정말 네. 과학적인 고증을 한 것처럼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데만 상을 주는 건데, 고양이 키워본 분들은 고양이가 고체와 동시에 액체라는 부분에 좀 수긍이 가잖아요. 그 몸의 부드러움이라던가 컵에 쏙 그렇게 들어간다거나. 따지면 사람도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죠. 컵만 키우면. 예. 그러니까 이분의 훌륭한 점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어린 고양이가 나이 든 고양이보다 더 이제 더 액체스럽다는 부분을 나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점이고. 얼마의 컵까지 들어갈 수 있냐. 네, 그런 그런 공식 거.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점이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관절이 얼마까지 꺾인다든가. 이 정도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학상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즈 냄새를 역겨워하는지를 fMRI를 이용해서 연구를 뇌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실제로 한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돈도 들었겠네요. 네, 돈도 들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영광스럽게도 한국인 수상자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은 유체 역학상을 받으셨는데 네. 커피잔을 이제 들고 가잖아요, 머그잔을. 네. 그 컵 안에 커피 흔들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쓴 논문이 지금 이제 밝혀져서 수상이 된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데 네. 그런 영광스러운 영어로 번역을 나중에 했나 보죠. 네, 뭐 그런가 보죠. 네. 근데 커피잔의 윗부분을 잡고 걸으면 진동수가 낮아져 커피가 넘치지 않는다든가 네. 원통형 보통 잔보다 와인잔에 커피를 넣고 다니면 잘 안 넘친다는 등의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와인잔 형태가 원통형보다 네네. 낫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올해 이제 영광의 수상을 하셨고 또 가서 이제 시상식에도 참여를 했죠. 이분은 대한민국 한지원 씨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포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에서 쓸데없이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걸 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계신데 고등학교 때 연구로 수상을. 연구를 한 거를 미국에 가서 유학하다가 그걸 번역해서 낸다 보군요. 본인이 추천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그 노벨상이 27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 정말 역대급 상작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건데 작년에 수상한 것 중에 팔다리에 가짜 염소다리를 장착하고 네 다리로 걸어서 염소 알프스 초원에 가서 염소들 사이에서 3일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한다고 한 거죠. 이분이 작년에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시상식에 이러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래요, 목적이? 염소의 생태 이런 것들 연구하겠다는 건데 이래가지고 또 논문을 내셨고 3일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러니까요. 예, 한 3개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굉장히 괴짜적인 염소들이 그래서 자기를 염소로 봐줬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팔다리 얼굴하고 몸에서 팔다리도 붙이고 여러 가지로 분장을 하고 뭐 냄새도 나게 하고 좀 나름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을 받으셨고 큰 염소로 생각했나 보죠. 네.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 상을 줄만 해요. 왜냐면은 그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예를 들어서 동물 연구하면 행태를 네. 예? 동물 행동을 연구하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있어 보는 게 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또 흔하지 않다 보니까 염소가 이제 그 벼랑에 사는 염소라든가 그런 염소들이 있는데 생명을 걸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보면 에펠탑이 작아 보인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 심리학과 교수가 낸 논문이었고요. 이런 게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파리 네. 쪽 가실 분들은. 그런데 이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자기 나름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요. 예. 그럼요. 예. 논문이 나온 거니까요. 근데 그리고 논문을 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한 줄로 말한 게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보고 그럴듯하다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 내는 사람들이 이제 박사학위자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심심한 거죠. 심심한 거.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왼손 손가락만 관절을 꺾음으로써 손가락 꺾기가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미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위대한 점은 60년 동안 오른손 손가락 관절은 절대로 꺾지 않아서 대조군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절이 큰 차이가 전혀 안 난다라는 거를 아무리 꺾어도. 양쪽 관절 사이에 크기가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얘기는 아마 관절염만 연구하였다. 예, 관절염만 60년 동안 이제 살신 성인의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1만 5천 년 전에 고대인이 그린 그 메리어리스 동굴 벽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낙설하면서 지우고 거기다 그래비티를 그린 프랑스의 보이스카우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이분들 고고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고학상. 15,000년 전에 네, 그거 그림을 지우고 그래비티를 이렇게 그렸어요. 15,000년 후에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잡혀갔을 것 같은데. 뭐 아마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형사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문화재를 파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그 노벨상을 받고 또 노벨상을 받은 분. 네. 정말로 존재한다는 건데 물리학자 안드레 가임이거든요. 네. 이분이 2000년에 이그 노벨상 받은 거는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 부양 실험이었어요.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말만 들어도 이 상을 받을 만하죠.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를 공중부양. 근데 10년 후에 스카치 테이프로, 그러니까 흑연에서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하는 그 탄소 섬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탄소 분자 한 60개 정도 결합되는 거거든요. 원자가. 요거를 하나씩 벗겨내는 게 흑연 같은 데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다 실패했는데 이분이 하신 건 뭐냐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개털 뜯어내듯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뗐더니 이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분자가. 그래서 너무나 쉽고 엉뚱한 방법으로 이걸 실제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노벨상을. 그러니까 발상이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소위 하던 대로 해서 안 된 거를 이뤄낸 거죠. 원래 과학이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학은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 과학도들이 최근에 그 과학 그 수학 방식이 잘못된 것이
따지고 보면 과학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네. 네, 입증되기 전까지는 상상력의 영역이고 추론의 영역이고 개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건 수학자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이제 경직되기 쉬운데 네. 사실 이거 노벨상이 그런 걸 좀 자극하자는 그런 의미도 원래 있고요. 네. 그래서 역대 사실 한국 수상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번 한지원 씨까지 4명이 있어요, 사실은. 4명이요? 그 중에 이제 1999년에는 향기나는 양복을 개발한 코오롱의 모 선생님이 받으셨는데 향기나는 양복. 네. 예. 이분은 이제 길게 수상 소감을 직접 가셔서 수상 소감 말씀하시다가 지루하다고 이제 중간에 꺼지라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경제학상을 통일교회 고 문선명 교주께서 받으셨는데 왜요? 대규모 결혼식을 성사시켜서 경제적인 어떤 그 절약을 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결혼 비용을 네. 세계적 규모로 그렇습니다. 절약한. 2011년에 수학상은 우리의 1992년에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다미선 교회라는 곳에 이장님 목사님이 휴거가 된다고 해서 뭐 사진 뭐 TV가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랬었죠. 예. 이분이 2011년에 뒤늦게 수학상을 받으십니다. 왜요? 수학적 추정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세상에 일깨워준 공로입니다. 이 수상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이상한 짓들은 곳곳에서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네. 이렇게 뇌를 이렇게 가끔씩 쉬게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걸 다 차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수상 영역을 정해서 수상하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네. 그리고 이 상은 지금 굉장히 커져가지고 1200명이 관중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93년부터 미국 공영 라디오에서 북미 전역에 중계를 하고 95년부터는 인터넷 생중계까지 하고 있어요. 상은 뭡니까? 상은 보통 안 주는데 자비 모든 게 자비 부담이지만 한 번씩 2013년에 10조 달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뭘로요? 짐바브웨 달러인데요. 짐바브웨 달러. 당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달러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1나노미터로 자는 황금 벽돌을 준 적도 있는데 1나노미터 황금 벽돌. 예, 물론 검증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저희가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고 있습니다. 불법 방송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지금 국감에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시사 방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에서 컨센서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이루어졌나 봅니다. 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예. 또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예. 우리 김어준 총수 앵커께서 예. 불법이 아니라 예. 차라리 나를 욕해라. 아니,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예, 불법은 아닌데 예. 김어준 총수의 불공정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김어준이 마음에 안 드니 김어준을 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좀 치사하게 TBS를 다 TBS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교통방송 허가 중에 TBS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을 다룬다고 예.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증에는 보도를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글쎄 그러한 것도 없고 2013년 재허가 속기록에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다 문제 삼지 않았던 합법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과학정보통신위에서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아리송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문제는 불공정 진행하는 김어준 총수가 떠나주는 것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차제 방통위원회에서 정확한 그 행정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일단 생각합니다. 이 TBS가
시사방송을 하는 것은 합법임을,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제가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는 불법 방송에 합법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으니까 예. 그 행정적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고 예. 제일 좋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총수가 나가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싫다. 쉬운 거를 두고 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싫다 그럴 거거든요. 여하간 TBS가 불법 방송을 한다고 하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주 고민이에요. 고민이시죠. 우리 당 의원들이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왔고 예.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했던 거다. 예. 이런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비하다는 거하고 불법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도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좀 아리송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죠. 독립법인으로 바꾸는 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확 없애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사실은. 예. 사실 이제 교통방송은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만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도 그 트라이 한 게 예. 교통방송을 경찰로 전부 넘기고 예. 서울은 뉴욕시도 그렇거든요. 예. 뉴욕 방송이 있어요. 예. 서울시 방송을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떠느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을 경찰로 안 넘겨줘서 예. 각 지역에 지금 교통방송이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TVN입니다, 지적하는 거기는. 대로 예.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교통방송 신청해서 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어쩌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별 문제가 없을 그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교통방송만 제일 좋은 것은 김어준 총수가 나가고 두 번째는 방통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해놔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부터 이 코너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제일 좋습니다. 저도 관두고 대표님도 관두고. 저는 당장 관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무리한 주장을 저는 봅니다.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기 얘기만 딱 결론 내놓고 네. 그만하자고 하니까 불공정 방송. 억울하시면 진행을 하십시오. 네. 이게 지금 그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아마 분당 수준으로 흩어질 것 같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갑자기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잔류 혹은 자강이라고 불리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는 쪽 그쪽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비밀리에 자체 조사했던 게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비밀 여론조사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국민의당에서 준 거겠죠? 뭐 제가 어디에서 줬는가 예.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떻게든 통상 이제 추정해 보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저도 어제 아침 줬다. 보도를 보고 기사 하나 나가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전혀? 네, 전혀 몰랐어요. 지금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지금 철저히 소외당하고 계시군요. 뭐 제가 지도부 멤버가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더라도 이런 중요한 것은 중진들하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중진 모임에서 일단 그러한 것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당과 당의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했으니까 공정한 진행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 그러면 당내에 대표님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럼 안철수 대표 지도부에서만 지금 진행했던 내용입니까? 뭐 일부 측근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제 보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당 중진도 모르고 진행될 수가 있죠? 뭐 당이 꼭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청와대 대통령한테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예. 당내에서는 야당은 본래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저부터 그러니까 뭐. 모르셨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럼 그렇죠. 일단 듣지 못했다가 그 뉴스를 본 중진들의 1차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는 하도 아침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서 네. 이건 지금 국정감사에 매진하고 있고 비교적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느냐. 네. 또 안철수 대표 제2창당위원회에서 시도 지역위원장 네. 각 지역위원장을 사퇴시키라고 하니까 전원 사퇴시키려고 하는 예, 겁니다. 거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열을 낭비하느냐. 이러한 것은 설사 좋은 일이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 전열을 정비할 때 또는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사실상 예. 반대하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혀놨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식의 통합을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시는 거고요. 그죠? 시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니, 부적절하고. 그러고 정당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예. 정체성인데 오늘 아침 유시민 바른정당 전 대통령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을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유승민. 저는 대통령 후보가 유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 유승민을 씨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예. 우리 국민의당이 첫째 예. 햇볕 정책을 예. 또 포기하고. 예. 예. 호남 이주를 이걸 예.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을 라고 탈피하고 했는데 그 얘기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예. 우리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DJ의 햇볕 정책과 이념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왜 호남을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전 후보는 대구를 버립니까? 또 못 버리고 있죠. 예, 강경 보수 강경 대북 정책을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정체성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미 여기서 진작부터라는 건 대선 기간 동안에도 왜 DJ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게 답변해 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의 정책은 DJ 이념이다. 예. DJ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호남의 표가 필요했을 때 그런 거고요. 뭐 정치인이란 게 다 예.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햇볕 정책을 버리고 호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것은 안 하겠죠. 모호하게 하겠죠. 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보시기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적어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지도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정체성을 아예 버리지는 않지만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서 바른정당의 지금 자강파가 올 수 있는 수준까지 완화시키면 모호하게 해서요. 모호하게 하시는 건 잘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불공정 진행이라고 이게 하고. 뭐 불공정 진행입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 아니죠. 곤란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간 지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진척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밝힌 대로 오늘 아침에 뭐 보도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대표님이 반대하실 거 아니까 몰래 했죠, 이렇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찬성하는 사람도 몰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대부분이 그건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대부분 몰랐어요. 조선일보만 알았다는 거네요. 그건 모르죠. 남 당내. 언론이 특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네. 시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종이 아니고 준 거죠, 준 거. 왜냐하면 이런 여론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이게 이제 통합되면 좋다라고 하는 여론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사를 내게 만들었죠. 우리 당내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얘기를 줄기차게 해온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있겠죠. 또 뭐 그런 거 하면은 민주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 예.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요, 나는 뭐 본래 관심이 없어서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관심 많으시면서. 아니요, 진짜요. 또 관심 많은 걸 일일이 다 그렇게 그냥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도 그럼 다른 언론이 줘가지고 할까요? 네, 저희한테 주세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복잡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당 내부에서. 네, 복잡합니다. 그죠? 예.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아니면은 바른정당 혹은 뭐 민주당과 연대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크게 보자면 세 갈래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예. 총선 민의가 예. 다당제, 예. 3당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총선 후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분열된 예. 새누리당이 분열돼서 한국당 바른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바른정당과 저희들하고 또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예. 이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약 190여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어서 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당이 예. 연정이나 또는 이 개혁벨트로서 한번 트라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 예.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이 왜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을 선택했겠느냐. 그 너무 극단적인 양당제가 너무 싸움만 하고 일당 독주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완충이 필요하다 해서 3당제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선도 정당으로서 일해 나갔으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 당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더, 공격적 아닙니까? 제 말은 양당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데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 가장 선봉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하고 안철수 대표가 항상. 뭐 공격이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건 대선 때고요. 제일 많이 하지만 예. 지금은 저는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 또 적폐청산. 제 말은 국민의당이 지금 중도에서 이렇게 양쪽을 총선민이라고 하셨는데 잘 안정시키며 혹은 뭐 토닥거리며 중간에 선도 정당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전선에 서서 오히려 양쪽 정당보다 더 첨예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으니 사실은 그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보다도 예. 그러한 것을 지적한다. 그렇게 제 변명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진행하니까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나무 아픈 것만 찔러요. 대표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MB 거죠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MB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잘못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 척결돼야 돼요. 예. 지금 추명호 예. 국정원 국장이 뭐 구속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맨 처음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원내대표로서 정보위원이 돼가지고 국정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첫 질문이 추명호 국장 일어서세요. 해가 지적을 해서. 진저부터 시작하셨죠. 예. 네, 계속 지적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비공개 회의니까 안 알려졌죠. 정보 왕이십니다, 네. 진짜. 그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추명호를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 안 나요. 그때 어떻게 아셨어요? 만만해. 예. 지금도 제가 재판 받는다니까요. 그러시죠. 그때도 그 3인방 인사가 문제가 있다 예. 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저만 기소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
또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대통령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말이지. 뭐 미국에 있는 뭐 MH그룹 예. 로펌 사서 예. 인권 침해 당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석방운동 한다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5천만 국민 인권 침해 시킨 것은 뭘로 보상할 거예요? 난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 좋습니다. 아주 오늘 잘하고 계시고요. 아, 이 정도 공격하면 됐지 뭘. 예. 또 어쩌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실제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대표님 같은 혹은 뭐 당내에도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넘어가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죠? 뭐 대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뭐 천정배, 예. 부탁드려서 말할 수 없지만 예. 정동영 이런 분들은 의사표시를 했어요. 아니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네네. 예. 말할 수 없지만 전정배, 정동영 그분들은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대표님 포함해서 예. 이건 안 최소한 된다. 3분 이상 뭐 중진들은 저 초선 의원들도 몇 사람 있고 그렇습니까? 예.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정체성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체성이란 말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진행하니까 자꾸 불공정 소리 듣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 없어. 이렇게 곤란한 질문 받으면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뭐 지금 바른정당 몽땅 20명인데 네. 자유한국당은 몇 명 합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갈 거예요. 한 12에서 15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보십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예. 뭐 1차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 그렇죠. 예. 2차를 통해서라도. 예, 예. 근로 흡수되고 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따라다니다가 예. 추종하다가 딱 저렇게 되니까 끊어내고 친박 청산하자. 예. 그래서 바른정당 사람들에게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분을. 그렇죠. 예. 올려면. 예. 그리고 필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른정당을 이끄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저한테 오래전에 그러더라니까요. 김무성 대표요? 저는 김무성 대표라고 안 했어요. 아무튼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위원들이 도저히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합니다. 안 됩니다. 예. 가자 하는 압력에 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건 또 보이잖아요. 보이죠. 뻔하게. 그 정도는 봐야 정치인인지. 그러시겠죠. 그걸 못 당연히.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불공정하게 하는 거지. 제가 코너명을 일단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코너명을 정해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일단은 정보 요괴로 정하겠습니다. 정보 요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시사 요괴거든요, 여기서. 예, 정보 요괴. 김어준 아웃 본부장. 공장장보다 높게. 요요 코너, 요괴 대 요괴 이런 걸로 하든가.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남지사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차출설이 물론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 차출설이 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전남지사로 나오면 안 됩니까? 뭐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고. 물론 예. 정할 일은 아닌데. 거기서 정할 일이고. 예. 예. 그분이 생각할 문제지. 그런데 나온다면? 김어준 총수하고 가까운 예. 정봉주. 예. 봉도사가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재밌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왜 그런 얘기 합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쪽 당과 그분이 결정할 문제이지. 전남지사에 나가시는 건 내심 확정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하신 거군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바른정당하고 통합 관련 얘기 요거 좀 더 알아봐 주십시오. 뭐 내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대전에서
예.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불법 방송에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라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예.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신 불량 게스트 이제 제대로 하시네요. 그리고 불량 진행자를 잘 응대한 합법 진행자 김어준이었습니다.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람정당이 핫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요즘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계속. 추우십니까? 핫해 좀 하기 싫습니다. 콜드한 상태. 아무래도 이제 동료원들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어려운 탄핵 기간 뚫고 함께 이제 개혁하자고 나라 한번 살려보자고 나왔는데 이제 막상 서로 비판하게 된 거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덩치의 무리가 큰 덩치를 상대로 싸울 때 서로 이제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지기 마련인데 그러다가 다시 갈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뭐 지방선거라는 냉엄한 정치 현실 앞에서 이제 뭐 지역구 사정 따라서 우리 지역구는 한국당 세가 너무 세다. 사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제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당 세가 세다고 해서 여기서 탈당을 하게 되면 개별 탈당을 하게 되면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안다. 그 안 찍어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가서 지방선거 함께 하겠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막판 선거 때문에 당을 옮긴다. 이게 과연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또 이 부분도 좀 우리 소위 말하는 통합파 의원들께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고민은 이미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보다도 지금 주변에서는 이제 저 지역도 부분적으로 그래요. 이번 기회에 가라.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네. 고정 한국당 지지층이 있습니다. 원래 고정 한국당 그렇죠. 지지층이 훨씬 더 많았는데 네. 지금 이제 10% 이하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래도 연령층이 그런 연령층이 많은 지역구가 있습니다. 좀. 예. 노년층이 많은 지역구가. 노년층이 많은. 그런 데는 주변에 가게만 가면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예. 근데 그분들 마음에도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한번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상 그렇게 해서 당대당도 아니고 일부 개별 탈당해서 완전히 모양 구기고 가면 그렇게 말했던 분들도 그걸 잘했어 해줄까.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하기로는 대략 최소 9명 정도는 확실한 통합하라고 황영철 의원이 얘기하시던데 9명 정도는 확실한 통합하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범 통합파 안에도 네. 제가 볼 때 이제 무조건 투항파, 묻지마 투항파 아무 조건 없이 가야 된다. 그 몇 분에 됩니까? 저는 그분은 굉장히 적다. 한 둘 이하? 예를 들어서 한 제가 사람. 그 이름은 지명하기 좀 김무성 전 대표요? 아니 김무성 대표만 해도 이제 친박 청산파가 있죠. 근데 친박 청산파 안에서도 이제 박근혜 출당 하나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최경환 적어도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네. 하는 분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 중에서는 우리 김무성 대표가 이제 박근혜 출당파죠. 출당파.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렇죠. 네. 김무성 대표는 거기까지 된다고 생각한 거고. 근데 거기 김무성 출당만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만 됐을 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맥시멈 5명. 그러니까 등급이 있네요. 무조건. 네. 그다음에 그렇죠. 박근혜. 그다음에 그 추가. 높이뛰기 등급이 있는 거죠. 네. 최소한 3등급이 있다. 그럼 무조건 탈당파는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예. 한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예.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비공개로 이야기한 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비공개로 제가 들은 게 한 두 명 정도는 되는데. 누군데요? 공개적으로 아예. 주호영 원내대표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주 대표도 이제 본인이 뭐 통합하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높이 조건은 네.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그쪽도 딜레마가 그러면 2명은 확실히 그리고 나서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되어야 한다가 몇 명입니까?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김무성 대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뿐이고.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만 출당돼서 한 4명, 5명 정도밖에 없다. 네. 하면 그분이 나갈까? 왜냐하면 좀 많아야 그렇죠. 그중에 묻힙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13명 나갔을 때도 보면 잘 한 묻히죠. 2명, 3명 정도 부각이 되고 네. 나머지는 묻힙니다. 권성동, 장재원 이들은 이런 분들만 눈에 띄고 나머지는 그렇죠. 묻혔죠. 근데 한 4-5명만 되면 딱 우리 딱 뭐 5인방 뭐 이렇게 해서 딱 걸리잖아요. 네. 과거에도 뭐 친일파 누구 딱 이름 걸리듯이. 길게 남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주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7, 8명 이상 9명 정도는 돼야 나갈 수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팔적 네. 우리 과거에 8명. 네. 근데 그 2명은 나갔고 6명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정현, 조원진은 지금 네. 한국당 아니기 때문에 6명 나가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은 자기 입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건 또 본인 스타일을 많이 구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저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숫자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 형성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대세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에는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야 이거 분위기로 넘어갔어 싶으면 10명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팔적. 예. 팔적으로 다 출당을 시킨다.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서청원, 최경환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은택 네. 원내대표 이야기는. 못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20명이 그 안에 있을 때도 그거 못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그 당시에 거기서 우리가 팔적 내보내겠다. 근데 의총에서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네. 3분의 1만 반대하면 못 나가잖아요. 네. 근데 서청원, 최경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들어온 사람 범친박하니까 3분의 1 충분히 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20명이 나왔는데 안에 있을 때도 안 된 게 지금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확실한 자강파는 몇 명입니까? 이거 확실해. 네. 확실한 자강파 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청산 대상이다. 통합 대상이 아니라 네. 이건 하태는 확실하고 네. 확실하고 홍준표는 보수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우리 유승민 의원, 네. 이해운 네. 이런 분들은 확실하죠. 지상욱 의원도 확실하고. 대변인. 예.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한 분들은 정치인으로서 그래 봐야 확실하다고 4명 5명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박인숙 의원님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김세현 의원님도 그러신 그러면 한 7, 8명 잘 잡아서 그렇죠. 7, 8명 확실하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한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분들은 박근혜 출당만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러면 최소 4, 5명, 최대 한 10여 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0여 명까지는 너무 많고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화영철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맥시멈 9명. 맥시멈 9명. 예. 언제입니까? 결행의 시기는 보시기에. 원래 이제 김무성 대표가 26일까지 결단하겠다. 왜냐하면 26일부터 우리 전당대회에 등록을 합니다. 26일, 27일 근데 양일. 국감기간이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김무성 대표가 국감기간에도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김무성 대표 말씀이 좀 잘 바뀌잖아요. 바뀌었나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통합파 삼선들 예. 그 국감 기간에는 그건 진짜 모양 안 나죠. 탈당 이야기 하지 않겠다. 네, 모양 안 근데 나죠. 사실 속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지. 박근혜 출당도 못 시키는데
그잖아요. 출당을 못하는 것은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름의 이제 그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 표명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중 정치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옥중 정치는 과거 이제 운동권 민주당에 많죠. 그분들이 뭐 항소의 유서도 아주 멋있게 쓰고 뭐 여러 가지 재판 거부도 하고 저도 뭐 재판 거부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특히 한국당 안에 있는 친박들한테 니들 너무 야속하다. 저렇게 날 쫓아내겠다고 그러는데 뭐 하냐. 이런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한국당 내 친박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그 출당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은 간단합니다. 이제 현역 의원보다 더 간단해요. 전직 대통령이지만. 예. 윤리위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결정을 하면. 윤리위에서 나가라고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그리고 저희들이 있을 때 어떤 만행이 있었냐면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윤리위에 그 신임위원회 7명을 최고위원회에서 뽑아 넣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막았었죠. 이번에 그렇게 막지 못할 거고. 여하간 윤리위에서 출당 결정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네요. 박근혜 대통령 출당은 홍준표 대표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출당을 저희들이 시도했거든요. 시도한 지 지금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 출당이 안 되고 있는 정당이라는 거죠, 정당이. 그런 정당하고 뭔 이제 통합을 이야기를 하냐. 출당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고. 출당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박출당 하나만으로 9명 데려오려고 그래서 박출당의 값어치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건 그런 거 아무것도 같아요. 아닌데. 그건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한 정치인인데 어쨌든 출당이 이렇게 어렵다고 계속 끌다가 나중에 이거 하나로 만족하고 나머지 와라. 라고 하는 전략인 것 같다고 이제.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개혁이었다. 우리.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하긴 할 거다. 뭐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못하면 저거 진짜 정당도 아니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시기가 국감 이후가 되면 그죠? 그러면 11월 13일이 전당대회입니까?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죠. 그때 대표가 나오죠. 13일 날. 그럼 이미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당대회 중에 나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6일 얘기했던 것도 전당대회 하기 전에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뽑는다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버린다는 게 모양이 안 나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새로 뽑았는데 나간다는 것도 모양이 안 나니까 그 전에 끝내버리려고 26일을 선언했는데 그거는 국감이라고 하는 일정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11일로 넘어갔어요. 국감 일정보다는 이제 박근혜 출당도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게 더 원래는 출당시키고 진도가 나가면 결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프로그램이 진행 중일 때 나가면 더 욕먹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스텝이 꼬인 거죠. 박근혜 출당도 못 시키고 저쪽에서 진도가 전혀 안 나가기 때문에. 저기서는 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출당시켰다가는 대우 경북의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럴 테니까 주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원진당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조원진당이 커질 수도 있다. 또 그런 변수도 있군요. 아하. 이게 쉽지는 않네요. 그죠? 집단 탈당이. 그렇습니다. 이제 애초부터 최소한 나올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친박 팔적 청산하면은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바른정당 초기에. 지금은 상황에 맞게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은. 당내 의원들
지지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뭐 해야지.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할 때 가장 강하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왔어요. 그때 뭐 이 당사고 뭐고 다 돈도 다 군사상권 시절에 했던 거 아니냐.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얘기죠. 수십 년간. 그 얘기까지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니까 명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한테는. 아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명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논리는 네. 지금 문재인으로 나라 망친다. 아니, 그런 명분이 앞에 내세워져 있긴 하나 그렇죠. 실제로는 그 명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든 갖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돌아가야 그 되겠다. 지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자기는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이다. 그러면 좀 모양 나게 이렇게 가는 걸 본인이 하지 않으면 본인 제가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근혜 출당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좀 총기가 빠졌다. 지금은 너무 전략 짜는 것도 엉성하고 또 본인이 내뱉은 26일까지 뭐 하겠다는 것도 당장 본인 스텝이 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좀 나서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숫자도 10명이 넘어갈 것 같지 않고 시기도 확정하기 어렵고 어쨌든 전당대회 시작된 이후에 탈당이 돼도 될 텐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고소하다 이렇게. 아니 그거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또 주저앉을 수도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 가고 네. 그렇게 설득을 해봐야죠.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넓은 마음으로 네. 다시 한번 해보자.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당대표 그렇죠. 네. 높죠. 네. 의원님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본인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시국에서 내놓고 있는 자 이렇게 될 테니까 탈당하지 마라. 뭐 있습니까? 메시지나 전략이나 아니면 뭐 작전이나 아니면. 그건 솔직히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니들만 힘든 거 아니다. 우리도 힘들다. 아니 유승민 선배 지역구가 대구잖아요. 그렇죠. TK 중심입니다. 다른 데보다 덜 힘들지 않아요. 제 지역구도 그래요. 제 지역구도 부산에서는 상당히 보수세가 강한 데고. 근데 한번 보수 운명을 바꿔보자. 이런 결심 우리가 하지 않았냐. 그리고 물론 지방선거 나름대로 우리가 또 전략을 짤 거예요. 우리도 그냥 보고 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 그럼 선거 연대 전략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활로가 있다. 근데 지금처럼 한국당 간다고 그러면 당선되냐 그 지역은.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국민의당 얘기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렇게 탈당하고 빠지고 나면 그게 뭐 9명이든 10명이든 뭐 7명이든 간에 빠지고 나면 뭐 10명대로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지위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어떻게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거나 뭐 이런 그게 국회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모양새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국민의당에도. 그 모양도 빠지는 거죠. 사실 이게 서로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단계 연대 전략이 있다. 그래서 1단계 신뢰 구축을 하고 정책 연대를 하고 그게 진도가 좀 나가면 선거 연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죠. 그리고 단일화하는 목적이나 이런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국민의당 입장에서의 뭐 일종의 흡수하려고 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것이고, 그죠? 그런 흐름이 내부에서 강화될 수 있죠. 물론 뭐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정의당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면은 있지만 확실히 교섭단체로 있을 때 우리가 대등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약고가 중나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망하는 길이다. 국민의당하고도 이렇게 약혼은 뭡니까? 우리 기가 죽는다는 거지. 예. 지금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저렴한 나라가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하고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민의당하고 연대는 해야 됩니다. 안철수 소위 개와 국민의당의 자강파가 연결고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지금도 연대를 하고 있고. 예. 지금 무슨 포럼 정도 하는 거죠. 통합 포럼 해서 예. 총 24분이 거기서 매주 모여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인사하는 거고요, 그냥. 그래도 정책적인 뭐 합의해서 공동 밥 먹는 정책도 거고요, 그냥. 발표를 하고. 지금 그러고 실제로. 실제로는 저기서 우리 같이 연대하자는 강력한 사인이 오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지방선거 후보 못 내는 곳이 부지기수예요. 예. 호남 말고는 제대로 된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보완제가 되는 거죠. 예. 호남에는 우리가 후보를 잘 못 내도 다른 지역에는 어쨌든 후보 낼 여력이 된단 말이죠. 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다 있잖아요. 네. 최소한 한 명은. 그래서 지방선거는 서로 연대로 보완이 하고. 된다. 보완이 네. 된다. 충분히 서로가 필요하다. 때문에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저게 선거 이기기 위한 공학적인 연대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 두 집단은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명분을 쌓아가는 게 지금 중요한데.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네. 지금 뭐 그런 명분 쌓을 틈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내부에서 네. 이런 소란으로. 원래 국감 전략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국감도 잘 안 되고 지금 자강 국감 전략이 딴 게 없어요. 우리는 출석 제대로 하는 게 국감 전략입니다. 출석 때 도장 찍는 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뛰어가야 되잖아. 당내 문제로. 그래서 어제도 한국당 비판을 했죠. 모양은. 한국당 국감 거부하지 마라. 우리는 정말 하고 싶다. 근데 못하는 수도 생기는데 하고 네. 싶은데. 자, 지금 보통 이제 하태경 의원이 나오면 초반에는 꺼지라는 문자가 다수를 이뤘고 최근에는 점점 이제 팬층도 생기다가 오늘은 이런 문자가 많네요. 안 됐다. 코 그만 먹고 울지 마라. 오늘 코까지 막히네. 지금 우는 건 아니고요. 우는 건 아닌데 아무튼 오늘 컨디션이 참 안 좋습니다. 구세어라 네. 하태경 어쩌다 그렇게 된다. 이런 문자가 많네요. 근데 정말 정말 통합파 삼선 의원들 같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참 친해요. 네. 김영태 의원, 김영호 의원, 황영철 의원도. 황영철 의원도 그렇고 네. 참 친한 분들인데 어제도 지금 만나가지고 서로 노선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는 뭐 그럴 그렇죠. 수밖에 사적인 없는데. 존재가 아니라 네. 술자리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대할 텐데 공적인 회의에서는 서로 또 비난해야 되잖아요. 반론할 수밖에. 어제 그랬어요. 네. 쿨하게 하겠다. 정말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드리겠다. 감정 상하지 말고. 그리고 거창한 명분 내세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합시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 면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또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 그쪽에서도 명분을 세우려고 할 거고. 네. 그러면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정치가 이렇습니다. 네.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힘듭니다. 네. 원래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녹록지가 않은 게 바로 이 정치판인 것 같아요. 저도 구경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네. 그렇죠. 개인적인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 친했던 것까지 지금 다 황폐해질 수 있는 것까지 다 각오하고, 가족들 희생될 수 있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그래서 공적인, 과거에 계백 장군이 가족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죽일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아픔을 당하면서도 어디 호소 못하는, 이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인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당에 있으나. 근데 이제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1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랬으면 또 모르겠어요. 1년이 안 돼서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러니까 떨어질 각오하면 못할 게 없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다들 젊은 분이에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가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하태경 의원님의 코가 화두였습니다. 문자에서는. 자,
진솔한 얘기였습니다. 아주 오늘은 뭐 전략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힘들다. 예. 친한 사람들인데 어렵지 않겠는가 탈당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희망사항입니다. 본인의 바람도 거기에 섞여 있는 맞습니다. 거죠. 주관적인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진 걸로 해달라고 원정우 씨가 맨날 부탁해가지고 맨날 문자가 아침부터 오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저 이그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압니다. 저도. 네. 재밌는 상이죠. 이그노벨상은 이그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예. 이그노블. 예, 이그노벨인데 이제 노블 L-E를 뒤집어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죠. 그렇죠. 노벨에서 L-E를 뒤집으면 노블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그노블. 예. 네.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인 거죠. 패러디죠. 네. 네. 근데 재밌는 상이고 이게 이제 나름 권위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미 27년의 권위를 자랑하고 네. 이 바닥에서는 이제 과학자들도 실제로 많이 참여해서 시상 및 수상을 하는 그런 행사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별걸 다 연구했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노벨상 발표 한 1, 2주 전에 미리 김 빼는 거죠. 선제적으로 김 빼는 거죠. 김 빼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조건, 그러니까 수상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네. 할 수도 없거나 해서도 안 되는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이게 공식적인 이제 자기네들의 모토입니다. 게다가 상도 여러 개 분야에서 줘요. 10개 분야에서 수상을 네. 지금 하고 이게 있죠. 한 사람한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네. 나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에서는 웃겨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좋다. 네, 그렇죠. 네. 뭔가 한 번 웃고 의미까지 있으면 좋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7년째 주고 있는데 이그노벨상 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모여서 회의 같은 걸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서로 자기를 추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인데 일설에 따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네. 진짜 노벨상. 네. 그리고 과학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고 이런 다음에 일설에 따르면은 최종 선정은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본대요. 네,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뭐가 제일 웃기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한다는 이 얘기가 상을 있고. 만든 사람도 가공인물이에요. 네. 무슨 시우스 이그나시우스 노벨 이런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알프레드 노벨 진짜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의 친척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분의 유산으로 이 상을 창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하지만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가공인물이에요. 네, 유산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년 수상자를 선정을 하죠. 이렇게. 근데 올해 이제 수상이 이루어진 거죠 또. 올해 누가 받았습니까? 올해 이제 10개 받았지만 재미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에 기억나는 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 상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물리학상이 무척 흥미로운데 네. 고양이가 고체임과 동시에 액체라는 주장을 펼친 프랑스 연구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의 재미있는 점은 항상 논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몇 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정말 네. 과학적인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네. 또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예. 우리 김어준 총수 앵커께서 예. 불법이 아니라 예. 차라리 나를 욕해라. 아니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네, 불법은 아닌데 네. 김어준 총수의 불공정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김어준이 마음에 안 드니 김어준을 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좀 치사하게 TBS를 다 TBS가 아니,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교통방송 허가 중에 TBS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을 다룬다고 예.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증에는 보도를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글쎄 그러한 것도 없고 예. 2013년 재허가 속기록에도 예.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다 문제 삼지 않았던 합법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과학정보통신위에서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아리송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문제는 불공정 진행하는 김어준 총수가 떠나주는 것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차제 방통위원회에서 정확한 예. 그 행정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이 TBS가 시사 방송을 하는 것은 합법임을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제가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는 불법 방송에 합법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으니까 예. 그 행정적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고 제일 좋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총수가 나가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싫다. 쉬운 거를 두고 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싫다 그럴 거거든요. 여하간 TBS가 불법 방송을 한다고 하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하시죠. 글쎄요, 저도 지금 아주 고민이에요. 고민이십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왔고, 예.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했던 거다. 예. 이런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비하다는 거하고 불법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도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좀 아리송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또 흔하지 않다 보니까. 염소가 이제 그 벼랑에 사는 염소라든가 그런 염소도 있는데 생명을 걸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보면 에펠탑이 작아 보인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 심리학과 교수가 낸 논문이었고요. 이런 게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파리 네. 이쪽 가실 분들은. 그런데 이분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 나름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요. 예. 그럼요. 예. 논문이 나온 거니까요. 근데 그리고 논문을 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한 줄로 말한 게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보고 그럴듯하다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는 사람들이 이제 박사학위자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심심한 거죠. 심심한 거.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왼손 손가락만 관절을 꺾음으로써 손가락 꺾기가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미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위대한 점은 60년 동안 오른손 손가락 관절은 절대로 꺾지 않아서 대조군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절이 큰 차이가 전혀 안 난다라는 거를 아무리 꺾어도. 양쪽 관절 사이에 크기가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얘기는 아마 관절염만 연구하였다. 예, 관절염만 60년 동안 이제 살신 성인의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1만 5천 년 전에 고대인이 그린 그 메리어리스 동굴 벽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낙설하면서 지우고 거기다 그래비티를 그린 프랑스의 보이스카우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이분들 고고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고학상. 15,000년 전에 네, 그거 그림을 지우고 그래비티를 이렇게 그렸어요. 15,000년 후에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잡혀갔을 것 같은데. 뭐 아마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그러니까요. 형사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문화재를 파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그 노벨상을 받고 또 노벨상을 받은 분. 네. 이게 정말로 존재한다는 건데 이게 물리학자 안드레 가임이거든요. 네. 이분이 2000년에 이그 노벨상 받은 거는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 부양 실험이었어요.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말만 들어도 예, 이 상을 받을 만하죠. 자석을 이용한 예, 개구리 공중부양. 예. 근데 10년 후에 스카치 테이프로, 그러니까 흑연에서 우리가 그래필이라고 하는 그 탄소 섬유 있습니다. 네.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탄소 분자 한 60개 정도 결합되는 거거든요. 원자가. 요거를 하나씩 벗겨내는 게 흑연 같은 데서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다 실패했는데 이분이 하신 건 뭐냐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네. 개털 뜯어내듯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뗐더니 이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분자가. 그래서 너무나 쉽고 엉뚱한 방법으로 이걸 실제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진짜 노벨상을.
그러니까 발상이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소위 하던 대로 해서 안 된 거를 이뤄낸 거죠. 원래 과학이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학은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 과학도들이 최근에 그 과학 그 수학 방식이 잘못된 것이 따지고 보면 과학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네. 입증되기 전까지는 상상력의 영역이고 추론의 영역이고 괴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건 수학자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이제 경직되기 쉬운데 네. 사실 이그노벨 별상이 그런 걸 좀 자극하자는 그런 의미도 원래 있고요. 네. 그래서 역대 사실 한국 수상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번 한지원 씨까지 4명이 있어요, 사실은. 4명이요? 그 중에 이제 1999년에는 향기나는 양복을 개발한 코롱의 모 선생님이 받으셨는데 향기나는 양복. 네. 예. 이분은 이제 길게 수상 소감을 직접 가셔서 수상 소감 말씀하시다가 지루하다고 이제 중간에 꺼지라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경제학상을 통일교회 고 문선명 교주께서 받으셨는데 왜요? 대규모 결혼식을 성사시켜서 경제적인 어떤 그 절약을 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결혼 비용을 네. 예, 세계적 규모로 그렇습니다. 절약한. 2011년에 수학상은 우리의 1992년에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다미선 교회라는 곳에 이장님 목사님이 휴거가 된다고 해서 뭐 사진 뭐 TV가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랬었죠. 예. 이분이 2011년에 뒤늦게 수학상을 받으십니다. 왜요? 수학적 추정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세상에 일깨워준 공로입니다. 이 수상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이상한 짓들은 곳곳에서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네. 이렇게 뇌를 이렇게 가끔씩 쉬게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걸 다 차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수상 영역을 정해서 수상하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네. 그리고 이 상은 지금 굉장히 커져가지고 1,200명이 관중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93년부터 미국 공영 라디오에서 북미 전역에 중계를 하고 95년부터는 인터넷 생중계까지 하고 있어요. 상은 뭡니까? 상은 보통 안 주는데 자비 모든 게 자비 부담이지만 한 번씩 2013년에 10조 달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뭘로요? 짐바브웨 달러인데요. 짐바브웨 달러. 당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달러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1나노미터로 자는 황금 벽돌을 준 적도 있는데 1나노미터 황금 벽돌. 예, 물론 검증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저희가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고 있습니다. 불법 방송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지금 국감에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시사 방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에서 컨센서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이루어졌나 봅니다. 예. 고증을 한 것처럼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데만 상을 주는 건데 고양이 키워본 분들은 고양이가 고체와 동시에 액체라는 부분에 좀 수긍이 가잖아요. 그 몸의 부드러움이라든가 컵에 쏙 그렇게 들어간다거나. 따지면 사람도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죠. 컵만 키우면. 예. 그러니까 이분의 훌륭한 점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어린 고양이가 나이 든 고양이보다 더 이제 더 액체스럽다는 부분을 나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점이고. 얼마의 컵까지 들어갈 수 있냐. 네, 그런 뭐 공식 거.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점이 아주 공식 같은 훌륭하다고 거.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관절이 얼마까지 꺾인다든가. 이 정도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학상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즈 냄새를 역겨워하는지를 fMRI를 이용해서 연구를 뇌사진을 찍으면서 이거 실제로 한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돈도 들었겠네요. 네, 돈도 들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영광스럽게도 한국인 수상자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은 유체 역학상을 받으셨는데 네. 커피잔을 이제 들고 가잖아요, 머그잔을. 네. 그 컵 안에 커피 흔들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쓴 논문이 지금 이제 밝혀져서 수상이 된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데 네. 그런 영광스러운 영어로 번역을 나중에 했나 보죠. 네, 뭐 그런가 보죠. 네. 근데 커피잔의 윗부분을 잡고 걸으면 진동수가 낮아져 커피가 넘치지 않는다든가 네. 원통형 보통 잔보다 와인잔에 커피를
넣고 다니면 잘 안 넘친다는 등의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와인잔 형태가 원통형으로 네네. 나왔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올해 이제 영광의 수상을 하셨고 또 가서 이제 시상식에도 참여를 했죠, 이분은. 대한민국 한지원 씨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포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에서 쓸데없이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걸 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계신데 고등학교 때 연구로 수상을. 연구를 한 거를 미국에 가서 유학하다가 그걸 번역해서 낸다 보군요. 본인이 추천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그노벨상이 27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 정말 역대급 상작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건데 작년에 한 것 중에 팔다리에 가짜 염소다리를 장착하고 4다리로 걸어서 알프스 초원에 가서 염소들 사이에서 3일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한다고 한 거죠. 이분이 작년에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시상식에 이러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래요, 목적이? 염소의 생태 이런 것들 연구하겠다는 건데 이래가지고 또 논문을 내셨고 네. 3일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러니까요. 예, 한 3개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굉장히 괴짜적인 염소들이 그래서 자기를 염소로 봐줬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팔다리, 얼굴하고 몸에서 팔다리도 붙이고 여러 가지로 분장을 하고 뭐 냄새도 나게 하고 좀 나름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을 받으셨고 큰 염소로 생각했나 보죠. 네.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 상을 줄만 해요. 왜냐면은 그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예를 들어서 동물 연구하면 행태를 네. 예? 동물 행동을 연구하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있어 보는 게